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네티즌 여러분. 지금 시각이 난 12시 10분인데요. 이미 점심 식사를 하시러 나간 분도 계실 거고요. 저희 방송 지켜보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좀 점심 식사를 좀 미루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모셨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 선대본부장을 맡고 계셔서 굉장히 이제 바쁘실 텐데요.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오마이 TV에서 심상정 의원을 모신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선이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3주 남았는데요. 대선에 대한 관심보다 더 뜨거운 이슈가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삼성 비리 사건인데요. 심 의원께서는 17대 의정 활동을 거의 내내 삼성 문제에 올인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그야말로 심 의원이 알고 있는 삼성 비리의 모든 것 이 자리에서 좀 공개해 주실 거고요. 또 여기 옆에는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예, 경제부 기자인데요. 오마이뉴스에서는 그 삼성 관련 기사를 주로 써오셨고요. 또 김용철 변호사의 그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 의원께서 주로 국회에서 삼성 의혹을 폭로해 오셨다면 또 기자로서 김종철 기자는 열심히 써오셨던 분인데요. 두 분 모시고 오늘 집중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정치부 박형숙 기자고요. 중간중간 그 삼성 관련한 정치 분야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심 의원님께 그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 의원님 오늘 집중 인터뷰 때문에 좀 지난 의정활동 기간 2004년, 2005년, 2006년 이제 4년째인데요. 의정활동 하신 것 주로 이제 재경위에서 발표하신 자료들을 쭉 한번 봤는데 굉장히 자료가 방대하고 그 방대한 자료의 거의 99%가 삼성 관련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 주장을 좀 미리 많이 해오셨던데요. 그야말로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 들어오시면서 삼성 문제에 그렇게 착목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라는 데가 권력을 감시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고 이야기했고 그 시장의 정점에 사실 삼성 이건희 왕국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 위에 있는 경제 권력에 대한 감시가 국회의 기본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뭐 양극화 해소가 최대의 과제인데 이 양극화 해소는 사실 독점된 경제 권력을 우리 국민들에게 분점시키는 그런 경제 민주화 과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가 양극화 해소고 또 그것은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 일가에 대한 견제와 또 그 독점을 해체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 권력을 나눠주는 그런 노력은 뭐 민주노동당으로서는 가장 중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김종철 기자가 한번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국정감사 때 이건희 회장을 이제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하셨는데 증인을 스스로 이제 철회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때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셨다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삼성 문제에 있어서 이건희 회장을 지목해 오셨나요? 이건희 회장을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이제 이번 대선도 경제 대선이 될 만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 이건희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삼성 자동차의 경우만 봐도 지금 이건희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 재산을 합치면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다 이 4조보다도 더 큰 5조에 달하는 손실을 지금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5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건희 회장이 국민들 앞에 나서서
국민들의 문제 제기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국회라는 데는 이제 심상정도 개인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고 국민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초인류 기업으로서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또 거기에 각종 불법 비리로 우리 국민들에게 지어진 죄이 크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하라 그런 주문이었죠. 그 어디선가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그 국감기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을 증인 요청하셨을 때 삼성 관계자가 이건희 회장을 좀 직접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라 이런 권유가 또 들어왔다고 하던데 그 독대의 기회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응하셨습니까? 뭐 그때를 한번 하면 제가 그냥 확 뜰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농담이고요. 그 이제 그 삼성 문제를 많이 다루니까 많은 기자분들이 이제 삼성에서 뭐 이렇게 거래해온 거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어떤 그 물질적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민주노동당이 뭐 아직까지 튼실하다 이런 거 아니겠나. 다만 이제 삼성 관련되신 분이 이제 그 지난 한 2년 동안은 저희 방에는 못 오시고 주변에서만 이렇게 계시다가 과거 학생운동 인연으로 이제 저희 방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한 얘기가 그 뭐 증인 근데 국회 증인으로 나오면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우니 실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건희 회장하고 독대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뭐 욕심은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회라는 거는 국민의 부름이고 국민들 앞에서 그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는 제가 답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 8천억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이렇게 하면 뭐 그 다음날 심상정 의원님이 논평 내고 문제 제기하고 하면 그 8천억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데 참 뭐 좀 고민스럽다 자기들도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작년인가요? 2005년도죠. 2005년도. 2006년에 삼성이 그 사회공헌에 대한 발표를 그건 이제 몇 차례 왔었으니까. 네.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 삼성이 그야말로 이제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전방위 로비 의혹 이런 것들이 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뭐 김동철 기자께서 더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아니, 이번에 특히 김용철 변호사가 이제 그 삼성 비자금, 뭐 금식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발표를 했고 발표보다 폭로, 자기는 폭로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일단 어떤 부분이 가장 그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선 이제 그 동안에 삼성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뭐 증거 부족으로 이제 다 선방망이 처벌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김용철 변호사가 하신 일이 매우 중요한 게 그 삼성 이건희 왕국으로 불려지는 그 내실, 그 내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조본인데요. 그 내실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했다는 게 참 중요하다. 제가 4년 동안 이제 국회에서 삼성을 이렇게 추적하면서도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이렇게 이제 그 퍼즐 짜맞추기식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그 증언을 들으니까 이게 실체적 진실이 그래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림이 좀 그려진다. 그래서 이 삼성 왕국을 그 실체적 진실을 그 가리는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핵심은 이제 경영권 세습이라고 봅니다. 경영권 문제 이번에 어제 청와대에서 뭐 특검법을 이제 수용을 하면서 이제 다음 달 4일날 국무회의에서 상정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발효가 되면 어차피 이제 특검에 수사를 하겠는데 이번에 그 경영권 승계 문제는 특검 내용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경영권 승계 부분이 이제 그 빼자고 했는데 에버랜드 부분 에버랜드하고 네 건을 들어갔죠. 포함해서 이제 그게 핵심이니까요. 네. 다뤄질 텐데 이게 그 삼성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분식회계 뭐 비자금 조성 다 나왔지만 핵심이 불법 경영권 승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희 부자의 지금 재산이 4조거든요. 네.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2조를 내야 돼요. 상속세를.
그런데 그걸 달랑 16조, 아니 죄송합니다. 16억 네, 내고 그렇죠. 이제 뭐 속된 말로 퉁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경영권 세습을 하는데 탈세하고 불법으로 할래다 보니까 입막음을 해야 되고 입막음을 할래다 보니까 돈이 조성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최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 2조인데 그 말하자면 비자금 조성해서 입막음하는 게 2조보다 이제 돈이 덜 맥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제 물이 오염될 때 보면 오염원이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 전방위로 지금 다 오염돼 있는데 이 오염원은 결국 삼성이라는 초인류 기업을 이건희 일족의 성과로 챙기기 위한 그런 불법 부당한 경영권 세습 이게 오염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네 종류, 그 이번에 뭐 신주 SDS 신주 인수권부 부자체 자체 발행 포함해가지고 주로 그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인수해서 나중에 상장시켜서 되팔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득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주식을 사서 그런 형식으로 부를 이렇게 좀 높여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런 형식이 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속 방법도 제가 이제 국세청 감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재벌의 그 탈세는 저 날라다니는데 국세청의 뭐 법제도나 또 그 추징 의지는 이제 기어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초기에는 뭐 전환사채나 신주 인사권 부자체나 이런 저가 발행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전시키는 방식을 하다가 그래서 상속세 그 포괄주의가 도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어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방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 대목에서 지금 이제 두 분께서 굉장히 이제 전문 용어들을 쓰시면서 얘기를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이 대목에서요. 소위 그 이건희 회장 일가가 소위 삼성을 지배하는 그 방식, 그 비법, 그거에 대한 좀 개략적인 좀 설명, 짚고 좀 얘기를 더 진행하도록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주 1%의 지분, 삼성 이건희 일족의 혈족의 1%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0.84%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건희 회장 지분은 0.3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의아하더라고요. 맞으면 230조에 달하는 삼성 그룹을 이제 지배하는 것인데요. 지금 총수가 있는 계열사가 43개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1%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는 삼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렇게 이제 이렇게 지배할 수 있게 된 핵심이 이제 순환 출자라는 건데 순환 출자라는 거는 A 기업이 B 기업에게, B 기업이 C 기업에게 해서 링으로 연결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순환 출자고리가 이제 한 6개나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의결권 승수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한 주 가지고 삼성 이건희 일가는 주식 한 주 가지고 8장의 의결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제가 박형숙 씨한테 투자했는데 그 박형숙 씨가 또 우리 김명철 기자한테 투자하고 하니까 이게 몇 중으로 이게 권한이 행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의결권 승수가 아무리 많아도 1.1을 넘어가질 않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8.1까지. 그러니까 주식 하나 가지고 8장의 주식 행사를 하니까 그 순환 출자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일거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순환 출자가 핵심이고요. 이 순환 출자의 의결권 8배 승수. 그다음에 여기에 친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금융계열사죠. 금융계열사. 그래서 그 삼성 그 자산 중에서 금융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 돼요. 보통 다른 계열사는 10% 내거든요. 다른 재벌들은. 그래서 대체로 그러니까 무슨 삼성증권이나 삼성생명 뭐 이런 삼성증권, 뭐 삼성카드.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이 금융계열사의 핵심은 고객의 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입자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 고객의 돈을 가지고 순환 출자를 해서 0.3%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객의 돈을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그 분식이 보니까 무슨 이렇게 분을 바르고 이 식이 장식할 때 그 식자물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꾸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던데요. 요 대목에서 분식회계는 또 어떤 작용을 하는 거죠? 회계장부를 이제 화장을 시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이렇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고의로 그 자산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서 회계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부풀려서. 그러면 왜 부풀리냐? 그럼 이제 우선 그 이익이 나는 기업이 돼야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이 대출이죠. 삼성 상용차 분식회계도 3천억을 분식한 대신에 보증보험에서 공적 자금으로 3천억을 땡겨다가 메꾼 거죠. 그래서 2005년에 그때 국감 때 제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주가 뭐 회사가 잘 된다고 해야 주가가 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익을 그렇게 화장을 시켜서 부풀리는 거. 그게 이제 분식회계입니다. 예, 평소에 좀 낯설었던 그 전문 용어들이 이 자리에서 좀 시원하게 이것이었구나라고 좀 이해되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요. 김종철 기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간 질문 좀 그거 해주시죠. 좀 알려주시죠. 그러면 어차피 분식회계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제 그 김용철 변호사도 그 삼성 계열사 분식회계를 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액만 따지면 7조 원 전체. 그래서 엊그제 얘기했죠. 어제 뭐 삼성 계열사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던데 예. 다른 상대적으로 그런가요? 네, 엄청 폭락했어요. 뭐 보도 봤습니다. 저. 그러니까 사실상 그 시장에서 벌써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의원님께서 2005년도 그때 국감, 저도 그때 현장 그때 취재했었는데 그때 삼성 그때 상용차죠. 예. 삼성 자동차가 아니라 뭐 상용차, 자동차 같이 낸 보고서인데요. 그렇죠.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든. 그거 좀 설명을 해주죠. 이게 이번에 삼성 자동차 뭐 그 문서 파기 뭐 그런 문제도 나왔는데. 그렇죠. 네, 그 상황의 내용을 좀 뭘 덮었다라고 그때 주장했던 그러니까 이제 것 같아요. 그때 뭐 우리가 이제 그 보고서가 있는 걸 알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뭐 지금 모든 저 정부기관에서 네. 의원들이 자료 내놓으라 하면은 안 내놓습니다. 거의 좀 뭐 속된 말로 배째라 이런 식이라서 제가 그 우리 보좌관들 이제 추석 다음 날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럼 보자. 이제 보여주면 앉아가지고 이제 전부 타이핑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너 시간 타이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도저히 딱 하니까 그 문건을 내준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게 이게 일부 회계장부 일부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엊그저께 김용철 변호사가 증언하시는 걸 보니까 그걸 회계장부를 그 파기 소각하다가 일부만 남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 일부를 재구성한 거더라고. 이제 보니까. 예금보험공사. 예.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적자난 기업을 흑자로 분식을 해가지고 화장을 시켜가지고 3천억 분식을 했어요. 그래서 3천억 적자를 낸 것을 만들어서 이제 뭡니까 그 서울보증보험 그때는 대한보증보험이었는데 그때 3천억을 우리 국민의 돈으로 네. 삼성상용차에 꼬라박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공업의 2조 분식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네. 중공업의 부실을 이 삼성 상용차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이 상용차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단서를 그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때 이런 분식회계된 상태에서 3천억을 그 보증보험에서 돈을 내줄 때 사장이 박해춘 사장이에요. 지금 우리은행장이신데 네. 이 박해춘 사장은 이학수 회장이 그 삼성 그 증권의 사장으로 계실 때 부사장으로 있었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학수 그 구조본부장의 그 아주 최측근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때 이학수 지금 현재 구조본부장이 그 삼성 상용차의 감사였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게 방조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런 이런 회계 처리가 맞냐 이런 자문을 예보해서 금감위 했는데 그 금감위 담당 국장이 괜찮다 이렇게 이제 승인을 해줬죠. 그 사람이 그 직후에 이제 삼성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 대목에서 그러면 이제 김종철 기자 지금 삼성 분위기 어떤가요? 아까 이제 뭐 증시로도 이제 뭔가 시장에서 네. 반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삼성은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일단 뭐 쉽게 말하면 뭐
겉으로는 좀 평온한 척 하는데 굉장히 좀 초죽음 상태라고 생각을 하죠. 초주금까지나요? 네. 왜 얘기냐면 이제 일단 이건희 회장이 지금 출국 금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아마 출국 금지된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말 때 보면 이건희 회장이 보통 해외를 꼭 나가요. 그래서 뭐 연말 부상, 인사도 있고요. 또 다음 달 5일 날이 이건희 회장 취임 20주년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년이 삼성그룹 70주년. 오. 이재용 전무 40살. 뭐 아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삼성에서 굉장히 얘네들이 뭐 입장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올해와 내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김용철 변호사의 어떤 그 폭로와 특검까지 이렇게 갈지는 솔직히 처음엔 좀 설마 가겠느냐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그 정치권과 갑자기 이렇게 연결되면서 대선과 연결되면서 특검이 됐고 또 어제 노 대통령이 딱 수용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좀 난감해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전반적 여론이 있으니까 이건희 회장이 검찰 수사 받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연말에 이건희 회장이 출국한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국감을 피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것도 있죠. 있었죠. 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삼성 관련해서 국회에서 뭐 제대로 의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특검은 83%가 그렇죠. 지지를 했거든요. 근데 뭐 선거식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그 삼성 이건희 왕국의 어떤 실체 규명, 이거 그다음에 책임 규명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문자를 쓰면 물극필반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물극필반.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된다. 삼성이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이번 이 차제에 이걸 더 은폐해서 이런 이 재앙의 고개를 계속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이제 그 동안에 이건희 왕국의 그 실체를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건전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기를 권고합니다. 예,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이건 이제 특검법 얘기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그 오늘 뭐 신문들이 거의 일제히 일면에 대선이 아니라 삼성 얘기로 이제 도배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 지금 좀 어려워진 상황이 특검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 또 중단의 얘기들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 점은 뭐 일리가 또 있어 보입니다. 어제 노 대통령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이중 수사에 대한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은 이제 다음 주 국무회의 통과해서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년 초 이렇게 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특검법이 일종의 그 정치적 담합행위 내지는 국회의원들의 좀 그야말로 오버 아니냐라는 지적,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동안에 여러 특검이 이제 노 대통령이 지적했던 것처럼 뭐 그것도 결국은 이제 정략적으로 이렇게 큰 성과를 못 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특검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 횡포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검찰 자체가 뇌물수수 대상이었기 때문에 완전적으로 사실 뭐 그 수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특검에 적합한 사항이다 우선.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사실은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그 삼성의 돈의 위력이 이렇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검도 잘 구성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특검이 구성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검 구성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검사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가요? 뭐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검사 한 명에 대해서 네. 3명 추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특히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솔선수범 의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눈이 뜨겁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특검을 뭐 83%로 통과시켜 놓고 대통령도 어제도 뭐 말씀하신 데 보면 마지못해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특검을 피해보려 하다가 국민들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뭐 굴복을 하신 셈인데
뭐 그런 대통령의 뭐 특검에 대한 뭐 부정적인 인식이 이 특검 구성과 또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게 큰 걱정이 되죠. 예, 여기서 잠깐 재미난 댓글들이 좀 올라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지금 뭐 특별검사 추천 1호 박원순, 2호 강금실 뭐 이런 얘기도 좀 올라와 있고요. 좀 전에 이제 심의원께서 얘기하신 물국 필반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뭐 이런 얘기도 좀 올라와 있고요. 상정, 삼성, 네? 심상정의 상정과 삼성 이름이 좀 비슷해서 이렇게 계속 엇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올라왔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걱정의 좀 목소리도 올라 있습니다. 네, 김종철 기자 질문하시죠. 네, 아니 어차피 지금 특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특검이 12월 4일 날 이제 발의가 되고 국무회의 통과돼서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 12월 말 빠르면 12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특검법을 보면 한 길게 한 105일 정도까지 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석 달 넘게 이제 한 기업을 상대로 그 검사 수십여 명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파헤치는 건데요. 방금 아까 그 네티즌도 뭐 그런 말씀하셨지만 처음 일이지 않습니까? 한 민간 기업을 상대로 국가의 엄청난 그 특별검사라는 그 수십 명이 붙어서 그걸 파헤치는 순수하게 기업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제 그 수뇌부들이 막 그 검사에 불러다니고 조사하다 아무래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지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 의원께서는 뭐 워낙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다가 좀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삼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보더라도 지금 이 사실 그 삼성 이건희 왕국이 우리 사회에 진짜 뭐 모세혈관까지 독이 퍼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독을 제거하는데 우리 몸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런 불법 비리를 그 숙주를 드러내는 데는 많은 고통이 따르고 삼성 기업에도 일정하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을 고쳐서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이런 그 불법 비리, 그다음에 독점적 어떤 지배구조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민주화와 또 지속적인 그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 최대의 개혁 과제를 재벌개혁, 시장개혁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소 몸이 좀 휘지더라도 저는 이런 그 독을 뽑아낼 때 진짜 건강한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고 우리 경제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미국의 앨런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석유회사인데 여기에 그 이른바 분식회계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이 사장과 임원이 작게는 5년, 길게는 20년형을 받고 지금 살고 있고 앨런사는 물론 파산되고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망할 수도 있는.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근데 이제 앨런사가 그렇게 망한 데 대해서 미국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냐? 분식을 하면 회사도 망하고 기업주도 망한다. 그래서 투명 경제 질서의 어떤 하나의 전범으로 이렇게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제가 진짜 투명한 공정한 그런 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최고 정점에 있는 삼성도 법치가 통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게 계속 경제 이유로 기업이 어려워질 거라는 이유로 덮고 하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이 소도둑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후려치는 이제 이런 단계까지 온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번에 이 중병을 확실하게 치유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또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어제 엊그제 뭐 일부 물론 삼성분은 아니고 다른 뭐 기업인 분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게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모 재벌 총수가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놓고 삼성 비자금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을 망신시키는 그런 발언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 경제신문의 논설위원이라는 분도 큰 칼럼에 규제 천국 비자금은 정당방위다 이런 글도 막 크게 실을 예, 정도거든요. 여기 규제 청구 비자금은 정당방위다. 예, 이 이게 칼럼 이제 소개하셨고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신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재벌 그룹 그 전경련의 대주주로 있는 신문인데 충분히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을 법도 한데 실제로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런 굉장히 의식이 굉장히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 같고요. 그 일부에서는 어떤 기업인을 잘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삼성이 좀 다시 한번 대국민 반성 사과하고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하고 정치권과 국회가 뭐 내지는 뭐 국민이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타협을 해서 가면 더 낫지 않겠느냐.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한이 없는데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전해달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어떤 일종의 경제인들과 이제 정치나 이제 대국민이 사회적 대타협 뭐 이런 식으로 좀 적당히 사면과 용서와 뭐 이런 걸 좀 털어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규제 천국 비자금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참 어느 만큼 극단적인가 이런 그 칼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그 뭐 비정규직법이나 이런 그 뭐 기업주에게 노동자들 해고권을 마음대로 주는 나라가 선진국에 그다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직이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국 국토가 지금 다 그 토목공사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파괴되고 아이들 아토피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 거의 포화 상태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규제 천국이라고 하면 좀 규제를 더 대폭 강화해야 되겠죠. 물론 뭐 행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 절차나 이런 부분에 손을 볼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4,800만 명 더 나가서 한반도 전체 7천만 명이 그 정말 그 지속 가능한 그런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난개발,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그 다음에 어떤 그 뭐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뭐 어떤 수도권 집중 이런 것들 다 규제를 철저하게 더 해야지요. 그 부분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삼성이 소위 한국 국가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그 일자리 수가 뭐 10% 정도뿐이 안 되고 뭐 중소기업이 사실상 90% 정도를 고용 창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기업 중에서도 1위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긍정적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거 있죠. 예를 네. 들어서 뭐 삼성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수출한 네. 수출 금액이 한 527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 우리나라 수출이 딱 한 20%요? 20% 정도 차지하죠. 예. 그리고 전체 그러니까 노동자의 1% 넘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죠. 예. 한 고용은 1%, 그렇죠. 수출은 2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수출 20%고 시가총액도 예. 지금 이제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한 2% 정도 될 거예요. 차지하고 그리고 있죠. 세금은 한 8% 정도 내고 있고. 전체 국세의 한 8% 정도를 상당히 내고 있죠. 그래. 그러니까 뭐 세금은 국민- 8%. 국민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뭐 한국에서 영향력 1위 삼성, 신뢰도 1위 삼성, 호감도 1위 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국회에 왔잖아요. 노동운동 할 때는 이 타협이라는 말을 좀 많이 강조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와서는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병을 고쳐서 사람을 구하자는 거니까 기업도 잘 되도록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타협의 전제는 양보할 사람이 양보할 의사가 있을 때 타협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상생의 의미가 있을 때는 의미가 있으려면은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을 때 사실 상생이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불법 비자금은 대선 때마다 5번이나 최고 액수로
그 삼성이 갖다 준 불법 혐의가 됐지만 이건 여장 단 한 번도 구속이 안 됐죠. 네. 각종 뭐 탈세,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이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내 경제 논리 또 지금과 같은 타협 논리로 네. 무마돼 왔어요. 그래서 이게 삼성은 초범이 아니고 아주 중독된 상습범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불법 비리의 실체가 만천하에 이제 드러나야 된다. 종양도 말이죠. 햇빛에 드러내서 말려야 이제 그 없어지듯이 일단 분명하게 이제 그 실체적 규명이 되고 그 책임 규명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의 어떤 뭐 부담은 반성 정도라든지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공감 문제를 가지고 또 논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뭐 어제도 보도 보니까 삼성이 뭐 각종 서류를 다 파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또다시 은폐하고 또 성역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이 그 공화국의 내실을 잠그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어떤 그 봐준다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네. 삼성과 우리 국민 경제를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좀 얘기를 정치 쪽과 이제 삼성 관련한 쪽으로 좀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검법 관련한 이제 앞으로의 그 삼성 정국에 대한 전망 이렇게 해서 좀 오늘 인터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 나누시는 거 보면서 노 대통령이 이제 소위 참여정부가 출발하고 정경유착은 이제 없다. 삼성, 그러니까 대기업이 소위 재벌이 돈을 막 뭉태기로 갖다 주는 뭐 지난 대선 때 뭐 찻대기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요. 그건 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뭐 비자금은 정당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소위 기업과 정치권과의 그 관계는 그 양상이 과거와 지금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그리고 여전히 지금 또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그 과거 이제 뭐 이른바 뭐 개발 시대 그때는 사실 정치 권력이 재벌 위에 군림했었죠. 그래서 재벌들이 이제 돈으로 모든 것을 이제 무마하는 식으로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선언이 상징적입니다. 이제 시장은 권력으로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서 저는 노무현 정권의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바로 권력을 시장에게 넘겨주고 그 시장의 그 지원자로서 시장을 그 지원하는 후원인으로서 정치가 자리매김한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에도 민주주의를 정책 민주주의로만 한정해서 사고하니까 사실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좀 실현해달라고 표를 준 서민들을 이제 배신하게 된 거고, 또 그 실패의 그 원인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깊이 깨닫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의 실패는 삼성과의 결탁,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경유착식의 결탁을 넘어서서 오히려 삼성에 복무하는 참여정부, 그리고 그것이 정부의 올바른 어떤 위상과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철학, 이것이 저는 그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경제관은 삼성의 철학입니다. 그 경제관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발을 대주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주장도 한번 하셨죠. 아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그러니까 지금 그 참여정부의 그 캐치플레이즈 이건 다 삼성에서 온 거죠.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2만 불 시대라든지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든지 뭐 동북아 뭐 중심 국가론이라든지 이런 건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용들이죠. 인수위원회 때도 그 예. 연구원 뭐 7, 80명이 한 그 자료를 그대로 이제 또 전달된 바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중추 부서들, 재경부, 네. 뭐 금감원, 네. 그다음에 뭐 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이런 데가 전부 삼성경제연구소 가서 네. 그 1박 2일씩 워크숍을 했어요. 네. 삼성 그 인력 뭐 개발원인가 네, 여기 네, 가서 네. 근데 그때 그 한 프로그램 같은 거 제가 지금 하도 진짜 기가 막혀서 그 보고서에 쓴 적이 있는데 이런 거죠. 예,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이제 그때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부소장, 상무 이런 사람 총 출동해가지고 그 삼성 이데올로기 교육받고, 그 다음에
유서를 쓰고 관에 들어가는 이벤트 같은 걸 하는데 예를 들면 재경부가 망하는 길 이벤트의 제목이 그겁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이 망하는 길 이런 거를 이제 토론의 주제로 삼아요. 이건 이제 거칠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재경부 국무총리실 안 망하려면은 삼성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관에는 왜 들어가나요? 뭐 그게 이제 하나의 퍼포먼스, 그 이벤트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식으로 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래서 이제 경제의 실행 부서들이 전부 삼성 이데올로기와 삼성식의 어떤 그 해법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입받고 경제를 그 운영을 하니까. 네. 그럼 뭐 말하자면 삼성의 수조처럼 예.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머리도 빌리고 또 사람도 뭐 진대재 전 장관이라든지 뭐 낙마했습니다만 홍석현 주미대사도 그렇고 또 국정원의 네. 최고 정보 책임자도 그렇고 또 지금은 뭐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만뒀지만 윤중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맨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공무원하고 삼성 기업하고 교차 근무를 합니다. 경기도나 그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근무하고 또 삼성 직원 경기도. 아, 그래서 예, 요즘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간 관료들 중에 예. 그 이제 가장 많이 간 고위급 관료가 경제부처예요. 예. 재경부, 금감원, 국세청 이쪽이 다 삼성에 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차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효율성 예. 이게 대표적으로 삼성을 예.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금감원 같은 경우도 한 20-30명쯤 나와 있어요, 삼성이. 그러니까 각종 뭐 위원회 협의 구조 비슷하게 해서 정부 각 부처에도 보면 뭐 민간 협의 기구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삼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 일단 청와대나 이제 정부 쪽은 그렇고요. 국회 이제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국회 쪽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제 국회가 이제 제가 이제 올해 4년 차인데요. 네. 첫해 이건희 회장 그 증인 재택할 때는 네. 거의 만장일치로 재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외국에 가 있고 안 들어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는 이건희 회장 그 증인 채택하는 게 난항을 겪어가지고 국정감사 시작된 이후에나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출국한 이후에 그 표결로 가결이 됐어요. 출국한 거 기다렸다가. 엑스파일 때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 이제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거의 그 만장일치로 부결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이건희 회장이 당당하게 귀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 2007년도는 아예 이번 재경부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을 단 한 명도 안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굉장히 저자세 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온 그러니까 거예요. 초선 의원 때 의혹이 네. 해가 거듭되면서 그 결국은 삼성의 얘기만 나오면 침묵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쉬운 그 산수도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최근에는 거의 뭐 삼성 안건이 나오면 침묵으로 그냥 부결하거나 묵살하거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재경부에도 뭐 아시겠지만 몇 명이 이렇게 공조도 하고 이렇게 협력도 하고 했는데 그 또 뭐 3년차 들어와서는 이제 그것도 거의 불가능해져서 혼자서 혈혈단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증인 채택 요청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 국민의 대표기관도 뭔가 이렇게 그 수면 밑으로 계속 깔아앉는 물이 지금 목까지 이렇게 차는 그런 아주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삼성 측에서 뭘 받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알아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자기 검열을 하는 건가요?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삼성의 저 김영철 변호사의 표현에 따르면은 뭐 이른바 떡값이라는 상신의 이거는 뭐 오히려 저 지금 검찰보다는 뭐 경제부처는 공이 하나 더 붙고 또 뭐 정치권도 많이 간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합법적으로는 또 뭐 각종 명의를 이렇게 그 활용해서 이제 공식 그 후원금도 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그 이제 인맥
뭐 선후배 또 지도부 뭐 이런 관련해서 이제 압력도 행사되고 뭐 네.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원들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제가 저 FIU 안건 서명 좀 해주라니까 솔직히 나는 막 삼성 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양심상 사인 못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FIU 안건이 어떤 건지 잠깐 알려주시면. 금융정보분석원의 예. 그 불법 우리은행의 불법 예. 혐의 거래 내역에 대한 예. 조사 결과 문서를 보자 하는 것을 이제 재경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안건 상정하려면 또 사람 뭐 사인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삼성 그 얘기하면은 그냥 웃고 마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FIU 그거는 그래서 지금 그 외에 별도로 의원님께서 정보 요청을 지금 한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뭐 비자금이라든지 그렇죠. 또 자금 세탁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2천만 원 이상의 어떤 그 거래,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고액 현금 거래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뭐 좀 혐의가 있다. 그럼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재경부 산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지금 제기한 50억짜리 그 비자금 계좌 같은 경우 당연히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제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또 뭐 저희한테 제보된 바로는 2002년에서 2003년에 그 50억 불 이상 되는 그런 거래 중에 현금 거래 중에 그게 삼성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처리 내역을 보고를 해달라 했는데 아직 보고는 안 됐는데 그저께 김영철 변호사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 홍나리 씨 그저 이건희 회장 부인을 비롯한 뭐 여러 분들이 그 고가 미술품 구입했잖아요. 아까 그 시기하고 딱 맞네요 보니까. 그게 외화 거래죠, 그러니까. 그렇죠, 외화 거래죠. 외화 거래. 네, 외화 거래입니다. 외화 그렇죠. 거래.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그 수백억 원에 달하는 어떤 그런 외화 거래가 예, 예.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것이 그 금융정보분석원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거를 그 의심 계좌로 해서 검찰에 통보했는데 그 검찰이 홍나리 씨나 삼성 사람들은 부르지도 않고 그 무혐의 처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특검에서 정확히 밝혀져야 되겠죠. 그 특검 관련한 얘기로 좀 넘어오죠. 특검을 통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삼성을 그야말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잘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특검도 지금 아직까지 건재한 삼성 그 왕구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밝혀지기는 어렵고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어쨌든 뭐 김영철 변호사라는 분의 어떤 내부 제보와 또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금 어떤 그 성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 부분 뭐 이건희 회장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이건희 회장 구속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경제 대통령으로서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에게 그 수많은 뭐 아까 엊그저께 김영철 변호사 이야기한 거 보면 뭐 분식이 7조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 상용차에는 3천억, 그다음에 자동차에는 거의 5조 가까운 이런 부채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조세 포탈 혐의도 뭐 최소 2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이제 구속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시킨다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성역으로부터 그 어떤 성역도 없다는 이런 특검의 어떤 태도를 신뢰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판단이라고 보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내년 총선까지 걸쳐서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특검이 삼성 왕국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사회 세력이라든지 삼성으로 피해를 본 많은 국민들이 끝까지 국민감사운동을 특검과 함께 병행해서 그렇게 그렇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과 이번 삼성 특검, 삼성 문제가 좀 연계해서 어떤 좀 폭발력을 지닐 수 있는 여지도 있나요? 가령 무슨 이명박 후보나 이회창 후보, 뭐 정동영 후보 이런 분들이 삼성과 연루된 어떤 혐의랄까 이런 것도 좀 듣고 계신 게 있는지. 일단 뭐 우선 이제 뭐 특검 실제 수사는 대선 이후에 진행되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지금 대선 후보나 또 정치 세력들과 관련된 파괴력 있는 그런 어떤 조사가 대선하고 직결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뭐 그 지금 기왕에 나와 있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것도 이해창 씨는 뭐 지금 뭐 300억대 뇌물을 이미 받은 바 사실 확인이 돼 있는 것이고 예. 또 이명박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의 핵심 인사들이 지금 이명박 캠프에 가 있고 또 금산 분리 완화를 또 목청껏 외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뭐 저희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다만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저마다 서민 경제를 외치고 또 일자리 강국을 이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서민 경제는 삼성을 이건희 일족으로부터 국민들의 손으로 넘겨주는 이런 재벌 해체를 강도 높게 실행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하시게 될 중요한 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세력이나 또 삼성과 결탁했던 어떤 정당 또는 정치 세력은 사실은 지금 경제 양극화해서 일자리를 논할 자격이 없다. 이 점을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이 삼성 사태가 설명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민주노동당 입장에 보면 이번 삼성 지금 권 후보께서 이 부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한 선 후보들 간의 어떤 명확한 선을 좀 그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계기는 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1위 경제 대국인데 많은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경제냐의 문제고 그동안의 경제적 성과를 말하자면 삼성과 같은 이건희 일가와 같은 이런 재벌들이 독식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독점 권력을 해체할 때 사실은 양극화에서도 될 수 있고 서민 경제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뭐 민주노동당으로서 가장 중심적인 그런 과제일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이 여러 경제 공약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삼성에 대한 태도가 실천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말로는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재벌 앞에서 작아지는 그런 대통령, 그런 정치 세력은 한국 경제를 책임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삼성공화국 해체라고 하시는 민주노 말씀하셨는데 해체라는 의미는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그룹 자체를 좀 없애라는 건가요? 의미를 좀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유도 회장의 경영 일선의 후퇴인가요? 아니면 삼성그룹을 뭐 전자그룹이나 뭐 금융계열이나 분리하라는 건지. 우선 이제 뭐 작게는 이른바 삼성 기업들을 국민의 기업이 아니라 이건희 일족의 성과를 가져다주는 핵심 이 뭐냐면 구조본이죠. 구조본이 해체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소유 지배 구조가 민주화돼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순환 출자가 금지돼야 되고 또 금융기업과 또 이 산업자본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금융 계열 분리 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하나의 어떤 건강한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대기업 집단법 같은 게 만들어져서 이 대기업들이 민주적인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야 되고 민주노동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대기업의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네. 또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유에 참여해서 이런 대기업들은
뭐 공공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 국민경제 미진영이 워낙에 크니까 이 대기업의 어떤 그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소유 지분도 변화시켜 나가는 데까지 저희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기업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댓글들이 이제 식사들을 하고 오셨나 봐요. 좀 급속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심상정 의원 팬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서 지난 경선에서 떨어지신 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삼성에 대한 이제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번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삼성의 비리가 폭로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그걸 좀 던질게요. 죄송합니다. 저희 기자가 김종철 씨인데 자꾸 김영철 변호사하고 제가 헷갈려서, 김영철 변호사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과연 특검으로 제대로 이제 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했고, 또 노 대통령은 이제 그 고비처죠, 공직자비리 수사처에 대한 설치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했는데, 차제에 이게 뭐 어떤 특정 기업이든 뭐 집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사회에 몇 % 되지 않는 책임을 지고 있는 그 공직자들에 대한 그 비리를 일상적으로 좀 감시, 감독, 처벌할 수 있는 기구, 고비처를 좀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대통령이 공수처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그런 기구를 빨리 만들자는 건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좀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씀 안 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른바 고비처에 대한 논란이 국회에서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더 강력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은 지금 그 대통령 산하에 지금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두자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김영철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지만은 국가청렴위원장도 지금 뇌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산하에 둬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독립기구로 하라.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대통령이 수용을 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비처 공수처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회에서 특히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하게 하자는 것이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또 청와대나 여권이 반대해서 사실은 이게 처리가 미뤄진 것이다. 그게 사실관계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공직자들의 부패 척결을 위한 기구를 빨리 만들고 싶고, 차제에 그 대통령께서 주장하셨던 뭐 국가청렴위원회 산하로 두자든지 이걸 좀 처리하시면은 그러면 뭐 내년 2월에라도 처리가 되지 않겠나. 한나라당 입장은 어땠죠? 한나라당도 내용상으로 조금 더 완화된 네. 그런 안을 냈는데 뭐 독립기구로 하자는 거는 같은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제에 좀 그 삼성 비리 문제에 대한 얘기와 동시에 그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를 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신설, 이 부분도 좀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김종철 기자님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마무리하시죠. 의원님이 너무 말씀하시고. 네, 심의원께서도 마지막으로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뭐 저더러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그 삼성 저격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삼성 잡는 해병대도 있습니다. 별명 중에는. 장난감 총도 한번 못 쏴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삼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우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고 또 우리 서민들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 반독재 투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권력을 시민권으로 이렇게 되돌려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정치 권력 위에 있는 경제 권력, 독점적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이 경제 권력, 그 정점에 삼성 또 이건희 회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고, 그 부패의 실상이 이 김영철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이건희 왕국의 실체가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저와 또 민주노동당과 함께 삼성 이건희 왕국 해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양극화 해소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심의원 댁에서도 삼성 제품 쓰시죠?
많이 써요. 많이 쓰시죠. 예, 뭐 냉장고, 공식하고 쓰는 건 아닌데 예, 뭐 누가 선물 주거나 예. 또 사고 보면 삼성인 게 많습니다. 예. 아직까지 삼성으로부터 선물 받으신 건 없으시고요. 삼성 저 칼렌더가 하나 저 의원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 아, 달력이 하나 있으시군요. 예, 그 김영철 변호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삼성과 국민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삼성의 이제 일부 이건희 회장 일부 간부의 문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심상정 의원 오늘 모시고 그 집중 인터뷰 1시간 동안 진행했는데요. 김정철 기자 수고하셨고요. 네. 지금 미래 권력을 선출하는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떤 분은 참 재미없는 대선이다. 뭐 아직까지 또 어떤 후보를 찍을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부동층이 늘어나는 조금은 이상한 대선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삼성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경제 권력이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삼성에 대한 좀 감시 감독을 투표로 좀 하는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잠시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대선 그리고 총선 이어지는 동안 삼성 특검법이 진행되면서 이슈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들 그 관심 속에서 이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그 집중 인터뷰는 마치겠고요. 식사 못 하신 분들은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 근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빨리